100만 병 판매 돌파. 재구매 압도적 판매. 남지연 알부민 더 진하게 더 고함량으로 25,500mg에서 31,040mg으로 알부민 복합물 제가 직접 배합했습니다. 남지연 원창의 알부민 2090 울트라 맥스. 간에서 매일 생성되는 알부민, 우리 몸속 혈장 단백질의 주요 성분. 혈액속 핵심 단백질로 영양소가 몸속 곳곳 제대로 전달되게 하는 영양 배달부. 건강 상태 지표 물질 알부민. 하지만 나이 들면서 알부민 생성 능력 저하. 그래서 드셔야 합니다. 100% 덴마크산 알부민 함량 폭탄 31,040mg. 알부민 특성을 고려. 특허 6종이 집약된 특허 조성물 3종을 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오후 2시 여러분을 힘차게 찾아온 아시아투데이TV 장예찬의 정치펀치입니다. 저희가 화수목 오후 2시 장예찬의 정치펀치로 여러분을 만나고 있는데요. 화요일은 이제 다 아시겠지만 국민 똑순이라고 이제 많이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국민의힘의 백지원 전 상금 부대변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굉장히 많은 일들이 사건들이 벌어졌던 지난 주말이었잖아요. 네. 한 주 좀 어떻게 보내셨어요? 무엇보다도 한덕수 총리가 복귀되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과정에 있으면서 또 민주당의 온갖 이상한 장면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게 이제는 비판을 할 대상이다 못해서 이제 웃음까지 나올 정도로 엉망이 된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특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방탄조끼 입고 다니고, 그러니까요. 네. 자꾸 본인이 무슨 테러 협박을 당한다 이런 이상한 이야기들도 하고 있는데 또 이어서 이제 또 했던 이야기가 국회의원 때리면 처벌하겠다라는 거 지금 장경태 의원이 법안 발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행태들을 볼 때 굉장히 의아한 장면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들이 상당히 많은데 민주당의 삽질 덕분에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고요. 저는 좀 충격받았던 게 한덕수 총리 탄핵이 이렇게 기각될 줄 몰랐나 싶은 게 좀 충격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민주당 정치인들 같은 경우도 스스로 자기 세뇌, 자기 체면에 빠지는 것 같아요. 조금 이재명과 거리를 두는 분들은 대기실에서 만나면 한덕수 당연히 탄핵 기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좀 이재명에게 동화되고 친명계에 들어가서 뭘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방송국 카메라가 꺼져도 한덕수 탄핵 된다 이렇게 믿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7대1이라는 스코어가 나왔잖아요. 결정적으로는 기각 5, 각하 2 그리고 인용이 1이었으니까 이 7대1 스코어에 진짜로 민주당 핵심과 친명계의 찐명들이 좀 충격을 받았다라고 하던데 그 정도로 지금 현실적인 어떤 상황 파악이 안 되는 탄핵 중독으로 인한 마비 상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거의 탄핵 광기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또 한덕수 총리 복귀하자마자 또 협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장면들도 그렇고 일단 원칙에 따라서 생각을 하면 당연히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은 인용될 수 없다라고 알았어야 됩니다. 그렇죠. 본인들이 정략적으로 판단을 하든 정무적으로 판단을 하든 이런 기본 원칙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 건데 이걸 당연히 인용될 거라고 진심으로 믿고 있었다면 이제 그 확증 편향의 수준이 도가 넘어서 저는 일종의 병증까지도 치달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제 일반적인 국민들의 상식적인 국민들의 시선에서 볼 때는 정계선 판사가 인용을 했던 것 자체가 제일 의아하게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한 표가 좀 충격이라는 거죠. 네. 또는 지금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이 맞고 사실 저는 원칙대로 하면 각하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정족수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정계선 판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임명되는 과정에서도 지금 논란이 많았었고 지금 본인의 남편 관련해서는 탄핵 선동의 지금 명단에 탄핵 선동 명단에 이름을 같이 올리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직접적으로 본인이 이념적 편향성을 드러내고 있고 또한 그것이 여러 가지 정황으로 증명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정계선 판사의 이러한 인용이라는 이러한 결정에 대해서 판단에 대해서 납득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훨씬 더 많으신 것 같고요. 근데 아직까지도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기본의 원칙에 따라서 당연히 흘러간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부정을 하고 왜곡을 하고 있는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참 어이가 없는 지경을 넘어서서 저는 그냥 실소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탄핵 선고의 배경부터 한번 짚어보죠. 많이들 아시겠지만 정계선 재판관이 한 명 인용 표결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3월 초에는 아니었다고 해요. 여러 취재를 종합해본 결과 원래 3월 초에 평의가 거의 막바지 단계일 때는 8대 0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정계선이 이걸 나는 인용하겠다, 인용해야겠다고 바꾼 거예요. 근데 정계선이 자기가 인용으로 바꾸면 한 두세 명은 따라올 줄 알았나 봐요. 이미선이나 정정미나 뭐 문영배는 소장이라 눈치 본다 쳐도. 그런데 아무도 따라가지 않고 지금 정계선 혼자 한 표에 인용을 던져가지고 약간 낙동강 오리알처럼 돼버렸고 여기서 멘붕이 온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 정계선이 왜 이렇게 무리하면서까지 혼자 튀는 탄핵 인용을 던졌느냐, 민주당으로부터 헌재 소장 딜을 받은 거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정치권에 좀 퍼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음번 헌재 소장을 노렸던 김영두 재판관이 굉장히 분노했다. 김영두 재판관이 약간 중도 성향에서 약간 좌파들한테 넘어가는 분위기였다가 이번 이 정계선의 탄핵 인용 판결, 그리고 그 배경에 헌법재판소 소장 자리가 있는 거 아니냐는 이 썰 때문에 김영두도 이제는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다라는 이야기들이 막 퍼지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갑자기 정계선이 돌아선 이런 배경 상황들, 그리고 아무도 따라가지 않고 헌재 내에서의 어떤 내분이 좀 격화된다고 봐야겠죠? 자기들 안에서도. 네. 그리고 지금 정계선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동과 함께 그 혼란한 상황에서 임명된 사람 아닙니까? 지금 문제되고 있는 만혁 재판관과 같이 지금 민주당에서 추천을 했던 인물인데, 전 정계선 재판관이 지금 판사로서 재판 과정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본인의 이념적 편향성을 위해서 정치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계선 판사의 판결 내용에 대해서도 공감을 많은 분들이 하지 못하는 것이고요. 보통 기대 역할이라고 한다면 아주 중립적인 입장에서 원칙과 원리에 따라서 판결을 내리는 것이 맞는데, 이번에 내렸던 내용들도 보면은 저는 그것이 본인의 굉장히 경도되어 있는 이념이 반영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결과가 곧 나올 텐데, 대통령 탄핵에 대한 것들도.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동안은 뭐 만장일치로 밀어붙인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말이 있었죠. 네.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하기는 어려워진 상황인 것 같고요. 이번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내용들과 마찬가지로 각각 별개 의견을 낼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정계선 판사가 이번에 이렇게 다소 격한 대응까지 했던 걸로 미뤄 볼 때 이미 그들에게 불리한 상황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당연히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판결을 하는 것이 맞는데, 네. 본인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편법을 쓰고 어떻게든 선동을 한다고 해서 사실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이 한 표의 탄핵 인용 정계선의 무리수가 헌법재판관들 사이에, 특히 좌파 재판관들 사이에서도 내분을 일으키는 어떤 나비 효과가 되지 않을까 싶다는 전망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만장일치하느라, 전원일치하느라 시간이 끌리는 거다라는 민주당과 좌파들의 주장도 이제 설득력을 잃어버렸어요. 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거의 눈이 뒤집혀가지고 빨리 선고해라. 한쪽으로는 헌재가 내일이라도 선고해라. 한쪽으로는 마은혁 임명해라. 이제 오락가락 갈피를 못 잡고 뭐 천막 당사 같은 걸 과문에 쳤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또 어쨌든 불법 시설이니까 네. 제가 엊그저께도 광화문으로 이제 차로 많이 타고 다니는데 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그 앞에 천막 당사를 쳐놓은 게 정말 아름다운 우리의 관광지이고 문화유산인데, 뭐 오세훈 시장이 강제 철거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지 좀 지켜봐야 되는데, 민주당이 이성을 잃은 증거들이 지금 속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덕수가 헌법 의무를 악의적으로 어겼다. 그런데 탄핵 기각을 납득하겠나? 그러니까 그동안은 헌재 눈치를 보느라 헌재에 대해서는 별말을 안 했거든요, 이재명이. 네. 근데 방탄조끼 차고 나와가지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하고 있고 헌재를 공격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이제 헌재 앞에서 1인 시위도 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 지지자들을 도발해서 뭐 계란 투척 사건이라는 불미스러운 일도 벌어지고, 점점 더 과격해지면서 여러 가지
충돌을 의도적으로 좀 야기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돼요. 네, 저는 그리고 일단 이재명 대표가 정과 사범으로서 본인이 재판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내든 그것이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닌 것 같고요. 또 천막 당사 이야기도 하셨는데 저도 주말에 광화문을 가봤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민주당 집회하는 곳을 전부 다 한번 쓱 둘러보고 왔었거든요. 걸어서요? 네. 조심해야 돼요. 누가 알아보면 큰일 나니까 네. 마스크 끼고. 네. 네, 둘러보고 왔는데 거기가 관광지인데 지금 외국인들이 통행해야 되는 자리를 막고 있고 맞아요. 네. 거기서 술을 먹는다거나 음식물 쓰레기들을 계속 발생을 시키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술도 네. 먹고 그래요? 네, 거기서? 네, 그런 것들이 문제적으로 보였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많은 국민 사이에서 이게 이슈가 되고 좀 논란이 됐던 것이 무슨 탄핵 선동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돌로 된 탈을 쓰고 무슨 춤을 추듯이 이상한 동작을 하고 거기서 음악을 굉장히 시끄럽게 틀어놓고 있습니다. 이상하네요. 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저는 대한민국에 좋은 감정을 가지고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굉장히 안 좋은 인상으로 남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걱정이 됐었고요. 그래서 저는 하루빨리 당연히 진작에 철거가 되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서울시에서 빨리 시행에 옮기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서울시에서 오세훈 시장이 이번에 저 민주당의 천막 당사 강제 철거 관련해서 메시지를 세게 냈는데 그 말에 어울리는 행동을 보여준다면 지금 토지 허가제나 이런 걸로 좀 수세에 몰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보수 정당 지지자들과 당원들의 마음을 모처럼 사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이때를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 같으면 제가 오세훈 시장이잖아요. 직접 작업복 입고 그거 철거하러 가요. 진작 했어야 됩니다. 사실 좀 그렇죠. 늦었습니다. 네. 네, 한 2월에 진작 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잠깐 막간을 이용해서 댓글 소개해 드릴게요. 미영키님이 슈퍼챗으로 미국에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이 있으면 우리나라엔 백지원 대변인이 있습니다. 똑순이 백지원 대변인님 열렬히 응원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송성일님이 오늘 이승만 대통령 탄신일인 거 기려야 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뜻은 존중합니다만 탄신일이 내일입니다. 네. 3월 26일이 이승만 전 대통령 150주년 탄신일이죠. 그래서 이재명의 2심과 우리 이승만 대통령님의 150주년 탄신일이 겹치는 게 또 우연이라기에는 너무나 기막힌 우연 아니겠어요? 네.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재명 유죄라고 우리에게 상을 주는 날이 아닐까. 그래서 내일 저희가 또 그와 관련된 언급 특별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주당의 기행, 제가 오늘 패닉에 빠진 민주당 집단 광기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어떤 광기 어린 행동 등을 하는지를 한번 하나하나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이상한 법안들을 막 내면서 지금 우리 완전히 고삐 풀렸다. 우리 완전히 이성이 마비됐다는 거 보여주는데 우선 이거 먼저 다뤄보죠. 대통령이 파면되면 소속 정당에서는 대선 후보를 못 내는 법안. 이거 막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네. 기어코 오늘 공식 발의에 들어갔다고 하거든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의 강득구, 김영환, 문종복, 민병덕, 윤종군, 이강희, 이하경, 정우로, 최현일 의원과 조국혁신당의 황운하 의원 등이 이 법안을 발의를 했네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파면시키고 그 여세를 몰아서 대선이 만약에 이뤄진다 하더라도 이재명으로는 도저히 이길 자신이 없으니 아예 국민의힘은 후보 내지 말라라는 일종의 정당 말살 정책인데 후보 말살 정책인데 이런 법안이 논의되고 언론으로부터 회초리를 두들겨 맞았는데도 멀쩡하게 발의가 되는 현 상황, 국회의 지금 모습, 우리 백 부대변인이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문재인 정부 때부터 지금 민주당 그리고 지금 이제 나중에 생긴 조국혁신당 지금 이 좌익 세력들은 계속해서 일당 독재와 입법 폭거를 자행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도 습관이 되어서 아무런 문제의식도 느끼지 못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솔직히 상식이 있으면 아무리 좌파라고 할지라도 이런 법안을 내는 것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이게 당연하게 입법을 하는 것들을 보면서 저는 이게 정말 일당 독재하는 공산당 국가와 똑같은 가치관을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재명이라는 1인을 추종을 하면서 한국의 좌파 정당들은 그저 공산당과 같은 색채를 가지고 있고 한 사람을 중심으로 전체주의를 국민들에게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발의하는 법안 내용들도 보면 대부분이 본인들의 사리사욕에 관여된 내용들입니다. 이게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입법 발의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의 직무정지가 된 상황
상황에서도 매일매일 너무나도 많은 악법들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렇다 보니까 국민들께서 이제 반대 의견을 낸다거나 이제 여러 가지 청원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도 못하게 하는 법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입법 독재가 너무나도 습관화돼서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본인들이 일당 독재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이 법안이 통과될 리도 없고 통과된다 한들 뭐 거부권이 행사되겠지만 네. 저는 이 법안을 보면서 민주당이 되게 쫄리는구나. 되게 자신 없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일단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은 파면이 안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곁으로 돌아올 거예요. 시간의 문제지만. 근데 이 세계라고 하면 기분 나쁘니까 어디 여러분 멀티버스라고 아시죠? 다른 세계에서 만약 대통령이 탄핵됐다고 쳐요. 그러면 그 탄핵된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을 상대로 바로 직후 60일 뒤에 대선이거든요. 시간이 없어요. 60일 만에 치르는 대선에서도 이길 자신이 없으니까. 이재명은 워낙 비호감이 세고 중도층이 싫어하고 국민들이 무서워하니까 아예 후보 자체를 못 나오게 만들어서 대통령을 만들겠다는 법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민주당 얘네들도 이재명으로는 안 된다. 이재명으로는 자신 없다. 이재명으로는 그 개딸 박스권 35%를 넘을 수 없다라는 그런 어떤 초조함과 두려움의 발로 아니겠어요? 저는 이 법안을 보고 이재명이 조금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아유 잘했다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나를 그렇게 못 믿어? 내가 설마 탄핵 이후에 대선하면 질 것 같아? 라는 좀 불쾌한 마음이 오히려 들 법한 법안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게 또 다른 관점에서는 한국 좌익들의 독재에 대한 야욕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임기가 시작하기도 전부터 이 사람들이 조기 탄핵 운동으로 탄핵 선동을 하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 정부를 전복시키려고 사실상 지금 이 상황이 저는 입법 쿠데타를 자행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죠. 그런 네. 시도를 하고 나서 본인들이 지금 정권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법안들까지 발의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 사고의 바탕에 독재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의식도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입법권이라는 것도 사실 본인에게 입법권이 부여되어 있으면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법 하나가 바뀌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데 이 사람들이 하루에도 그 정말 수십 개의 날치기 법안들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본인들이 독재를 하기 위한 정말 쓸모없는 법안들까지 발의하는 모습들을 볼 때 이 사람들은 지금 입법권에 대한 기본 이해도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오직 본인들의 사리사욕과 독재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죠. 네.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원칙, 상대가 나와 생각이 달라도 인정한다. 그 자체를 용납하지 않고 너네 대통령 탄핵되면 후보도 내지 마. 정당 해산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 지금 우리 백 부대변인이 말한 것처럼 민주당이 추구하고 이상적으로 삼는 정치 모델이 중국의 그 일당 독재 모델이 아닌가. 그 중국 공산당 안에서 거기는 이제 파벌이 있었거든요. 뭐 상하이방, 태자방 뭐 이들끼리 돌려서 다 지도자를 배출했죠, 주석을. 그러다가 시진핑이 주석이 되면서 상대 계파를 전부 다 숙청해버리며 일극체제, 절대 권력이 됐는데 민주당이 꿈꾸는 것도 대한민국에 그냥 민주당만 있는 거예요. 거기서 친명, 친문이 돌아가면서 우리가 해먹자. 이게 민주당의 속마음이 아닌가 하는 게 다시 한번 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민주당의 집단 감기 멘붕이 오다 보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갑자기 맞는 말을 하지 하는 에피소드도 있었어요. 네. 바로 한때 보수의 여전사로 불리다가 삭발하고 막 온갖 투쟁에 앞장서다가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재명 손잡고 민주당으로 넘어가서 공천받고 국회의원이 된 이현주 의원이 민주당 장애 집회에서 마이크 잡고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 배치 다 떼자. 그리고 선거를 다시 하자. 그러니까 국민의힘 반응이 진짜 웃겨요. 우리가 그 진짜 바라던 바다. 한번 제대로 다시 선거해보자. 민주당에서는 부랴부랴 이현주 의원이 그냥 국회의원도 아니고 최고위원이 됐거든요. 네. 최고위원 발언이면 보통 당 지도부 공식 발언이에요. 네. 근데도 이건 이원주 의원의 개인 의견일 뿐이다 라면서 축소를 하고 있는데
이 발언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이 역시 민주당의 어떤 패닉과 집단 광기의 여파이긴 할 것 같은데. 네. 근데 저는 이현주 발언이 개인적으로 저런 이야기를 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니다. 네. 지금 탄핵 정국에서 이재명 대표가 중국 언론들과 따로 긴밀히 만나서 그게 논란이 됐던 적이 있는데 그때 동석한 게 이현주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저는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죠. 네. 네, 일종의 이제 본인들이 전략적인 카드로 썼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런 계획 없이 맥락 없이 나온 멘트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국회 해산을 이야기를 할 때 본인들이 지금 계속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위를 점하고자 하는 방향성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복귀하시고 나면 지금 이제 최후 진술에서도 있었듯이 개헌 정국으로 갈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저는 그 전에 민주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협들이 계속해서 본인들이 지금까지 잘못한 것들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 되니까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오히려 소멸시키거나 없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회피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본인이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할 수 없을 만큼 궤변들을 계속해서 늘어놓고 있기 때문에 특히 최상목 대행에게 몸조심해라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협박적인 발언도 막 튀어나오고 있는 것을 볼 때 민주당 내부에서도 저는 동요가 상당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현주 의원의 발언도 이재명 대표와는 교감을 했을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이재명의 뜻이 반영은 돼 있을 것이다. 네, 그렇지만 당 전체에 대해서 당 전체에서 그런 것들이 교감이 이루어지고 나온 발언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만에 우리 이현주 하자는 대로 다 해주자. 이현주 의원 말대로 한번 하자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총선거, 그러니까 선거의 각종 부정 의혹이나 부실 선거 의혹을 다 털어내고 제대로 선거를 한번 치르고 싶다는 게 보수 지지자들의 공통된 소망 아니겠어요? 네, 근데 그러려면 지금 이 부패한 선관위에 먼저 대해서도 뜯어고쳐야 되죠. 네네, 네. 해체를 하고 선거기구를 다시 만들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제도 하에서 전 치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맞습니다, 그것도. 네,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당일 투표와 수개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특히 수개표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도입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 없이 무조건적으로 뭐 조기 총선을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국민들께서도 쉽게 납득하시긴 어려울 수가 있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완전 수개표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네. 일부 수개표가 들어가죠. 네. 근데 그걸 가지고 자꾸 우리 이미 완전 수개표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호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게 아니고 선거제도는 뭐 김민전 의원이나 장동혁 의원이 발의한 사전투표 폐지 법안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좀 폭넓게 논의된 상태에서 다뤄져야 하겠죠. 네. 그리고 또 하나의 법.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좀 충격을 받았던 법이에요. 저는 처음에 이 기사 보고 가짜뉴스인 줄 알았어요. 정상인이라면 IQ가 2자릿수만 돼도 3자리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IQ가 2자리만 돼도 이런 법 내면 욕먹고 역풍 맞을 거 다 예상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이런 법안이 발의되지? 그냥 이건 언론사에서 좀 뭘 잘 모르고 기사를 썼나 보다 싶었는데 진짜더라고요. 민주당의 장경태 의원이 국회의원을 폭행하면 가중처벌하는 법안을 발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하루 종일 욕을 먹다가 기자가 전화통화를 했어요. 장경태 의원과. 네. 그런데도 여전히 이 법안의 장점만 설명하면서 철회하겠다거나 국민들한테 반성한다는 말은 일전 안 하더라고요. 네. 이 법안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건 말도 안 되죠. 일단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저는 장경태 의원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좀 지저분한 인물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부 초기부터 해서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정말 스토킹 수준의 굉장히 저급한 정치 공세를 했던 인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법안을 본인이 발의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특권의식에 찌들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나도 이제 국회의원이다, 금배지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솔직히 맞을 짓을 안 하면 이런 걸 두려워하겠습니까? 맞아요. 그것도 맞네요. 네. 이게 일반인이라면 이런 논리가 적용되면 안 되지만 네. 정치인들은 늘 국민들로부터 질타받고 질책을 받고 평가를 받아야 되는 직업이니까. 네. 네. 그리고 지금 이게 일반적으로도 국회의원이든 아니든 걸어다니다가 갑자기 누군가가 때리면 당연히 폭행죄에 대해서 처벌을 받겠죠. 그런데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가중 처벌을 해야 된다라는 걸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특권의식에서 기인한 것이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 저는 그만큼 이 사람들이 지금 민심의 두려움을 좀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하지만 지금 탄핵 반대 집회에선 단 한 번도 폭력적인 집회가 있었던 적이 없고요. 그럼요. 지금 뭐 민노총처럼 경찰 때리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좀 드리고 싶고, 특히 또 한 가지 지금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헌법재판소 앞에서 지금 아주 오래전부터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과 그리고 지금 탄핵을 반대하는 국민들이 그 앞에서 계속해서 집회를 해왔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갑자기 지난 주말쯤부터 해가지고 민주당이 지금 나타나기 시작을 했거든요. 백혜련 계란 사건 이후로. 네, 사실 그 백혜련 계란 사건이 있었을 때 그 앞자리는요, 차로 막아놓고 원래 통행을 못하게 해놓고 민주당은 거기 가서 또 그런 것들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장면들도 저는 굉장히 의아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본인들이 이렇게 맞을 걸 두려워하지 말고 본인들이 특권의식에 젖어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반성하고 좀 국민들의 민심을 좀 두려워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계란 사건 같은 경우도요. 제가 전후 사정을 들어보니까 민주당의 여성 의원들 중심으로 헌재 앞을 방문했잖아요. 근데 헌재 앞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보수 우파가 쫙 평화로운 시위와 집회로 분위기를 띄우고 있던 곳이에요. 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거기서 릴레이 농성 참 많이 하고요. 그런데 그냥 조용히 가면 되는데 시위대를 자극했대요. 집회하시는 분들을. 네. 백혜련이나 이재정이 깐족 잘 거리잖아요. 네. 여기 왜 나왔어요? 하면서. 네, 이재정 의원이 심하죠. 그리고 뭐 마스크 왜 써요? 뭔가 떳떳하지 못해서 마스크 끼나? 마스크 내리세요.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그냥 조용히 왔다가도 도발이라고 느낄 판에 저런 이야기를 하니까 시위 나오신 분들 지지자들의 마음이 더 자극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이 하는 말이 내전이잖아요. 네. 내전 선동을 하고 있는데 네. 대통령 탄핵이 늦어지거나 기각되면은 뭐 내전이 일어난다는 건데 이건 진짜 무서운 말이거든요. 네. 국민들끼리 총칼 들고 싸운다는 말이니까. 근데 저런 식의 어떤 우리 보수우파 지지층을 도발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폭력적인 행위를 하게 만들려는 것은 아닐까. 네, 그런 식으로 프레임을 뒤집어 씌우려는 그렇죠. 거죠. 그 정도 어떤 공작까지도 하고도 남은 인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집회 나가시는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단 한 번이라도 민주당한테 말리면 안 된다. 우리가 지금 욱해서 민주당이 하자는 대로 계란을 던져주고 뭔가 민주당 의원들한테 뭐 모르겠습니다. 소금을 뿌리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민주당한테 여론전을 펼칠 수 있는 빌미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저는 또 민주당이 여성 의원들을 제일 앞에 내세운 것도 네. 피해자 코스프레를 위한 목적성이 좀 있었다고 봅니다. 특히 지금 민주당이나 좌파 정당 같은 경우에는 여성을 도구로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딱 하필 이재정 의원과 백혜련 의원이 맨 앞에 있었던 것도 저는 이유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일 어떻게 보면은 보수 시민들이 싫어할 만한 사람을 앞줄에 세워서 네. 저런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만 유도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드네요. 네. 저희가 오늘 이 민주당의 이성 마비까지 쭉 살펴봤는데요. 이재명의 1심 이야기,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남태령을 지키고 있는 경찰들과 애국 시민들, 그 남태령에 또 민노총 산하 전농인가 이런 데서 트랙터를 몰고 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 다급한 소식까지 한 번에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제가 우리 알부민 광고 한 번만 1분만 짧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롭게 리뉴얼된 2090 울트라 맥스인데요. 간에서 만들어지는 혈관 단백질 성분이 바로 알부민이죠. 간과 심장 컨디션 개선, 피로 회복과 신체 기능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아투TV만을 위한 2+1 단독 특가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아래 번호로 전화하셔서 아투와 함께, 알부민과 함께 건강 관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2.0 시대를 함께 맞이하시죠. 네. 아니, 지금 남태령 이야기 먼저 해볼게요. 네. 이 전농이 지난번에 대통령 탄핵 이전에 막 이 트랙터 몰고 와서 시위했잖아요. 네. 그때 경찰이 잘 안 막았어요. 네. 일부는 보내줬고 네. 분노한 시민들이 막아섰고. 네. 근데 그때 그 트랙터가 2019년에 북한한테 구호물자로 보내려다가 북한이 안 받아줘서 우리 너네 돈 안 받아. 너네가 주는 거 안 받아 해가지고 창고에 처박혀 있던 새 트랙터예요. 네. 그러니까 농민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직업 데모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프로페셔널 시위꾼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농민을 가장해서 올라오는 건데 일단 트랙터 30대가 남태령에서 멈춰섰다고 합니다. 경찰 병력도 그때와는 비교 안 될 정도로 많이 투입됐다고 하는데 이런 과격하고 극단적인 시위를
우리 백 부대변인의 눈으로 보기에는 좀 어떻습니까? 네, 이게 지난 12월 말이었나요? 그때도 이미 이런 불법 집회가 있었는데 맞아요. 네. 그때 당시에는 저런 트랙터가 인도를 아주 고속 질주하는 장면들도 있었어요. 만약에 거기 지나가는 행인이 있었다면 교통사고가 날 만큼 위태로운 상황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지금 그런데 이제 이런 세력들이 또다시 투입됐다는 것을 볼 때 저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경찰이 저는 이건 강력하게 통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집회들에 대해서 그렇게 허용을 하고 있는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고 지금 경찰 측에서 트랙터는 허용할 수 없다 그리고 지금 트럭만 허용 가능하다라고 하니까 대형 트럭에다가 지금 트랙터를 싣고 온다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웃기더라고요, 정말. 네, 정말 이게 저는 끔찍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고요. 어떻게 상식적으로 그런 발상까지 하면서 불법 집회를 하려고 하는지 맞아요. 납득이 되지 않고 지금 전농이라고 하는 단체가 과연 농민을 대표하는 단체인지 그 정체성도 지금 불분명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사실상 북한을 추종하는 이런 반국가적인 행태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무슨 대한민국 농민을 위해서 일하는 조직이니만이 그런 식으로 명분을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런 부분들이 다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 트랙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대북제재 해제라는 구호가 붙어 있었어요. 맞아요. 네. 이것은 지금 유엔 대북제재 위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구호를 단 트랙터들이 남태령에서 계속 달리고 있었고 그뿐만이 아니고 윤미향 같은 사람들 그리고 통진당의 후신인 진보당 세력들이 그 세력에 합세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또 지금 팔레스타인 국기가 계속 나부끼고 있어요. 왜 팔레스타인 국기가 나부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이 우리나라랑 수교국이 아닙니다. 북한과 수교국이고요. 지금 북한이 하마스에 무기를 대줬다는 내용들이 지금 우리나라 국정원에 의해서도 2023년, 2024년에 다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거네, 네, 사실이면. 굉장히 네. 심각한 공산 세력이 이미 침투를 해서 이러한 반국가적인 선동에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이 저는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웃고 넘어갈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지난번에 있었던 남태령 집회에서도 중국인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에 대한 염려나 우려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저는 다만 지금 오늘부터 벌어지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지금 저기에 저는 불법 시위에 대해서 항거하기 위해서 지금 애국 국민들도 저 현장에 가는 분들이 많이 맞아요. 계십니다. 많이 모이죠. 그래서 네. 저는 한 분도 다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지난번에 트랙터가 인도를 고속 질주하고 도로를 역주행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 저 사람들은 누가 다치든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러니까 부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이 저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 적극 단속하고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트랙터가 애초에 반입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트럭에 싣고 온다고 그걸 허용해주면 안 되거든요. 저런 식의 편법도 절대로 납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백부대면님 말을 들으니까 제가 속이 다 시원해지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저 장면을 보십시오. 트랙터 진입을 막으니까 트럭에다 트랙터를 태워서 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왜 트럭 못 지나가게 하느냐. 트럭은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소리를 하는데 저게 들어가면 저 트랙터들 트럭에서 다 내려가지고 보수 우파 성향의 시위대를 다치게 만들 수도 있고요. 한남동 관저에 출입 시도를 할 수도 있고 정말 걱정되는 대목이라서 저희가 긴급 아시아투데이 영상까지 띄워드리면서 이 트랙터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과격한 시위가 나오고 민주노총도 26일에 대통령 탄핵 선고 안 하면 이제 뜬금없이 민노총이 그거랑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는데 총파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간첩 세력으로 지금 주목받고 있는 반국가 세력들이 다 드러나요 이제. 그렇죠? 전부 다 참지 못하고 동요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아이러니합니다. 그리고 지금 트랙터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저 전농 트랙터에 대북제재 해제 구호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북한의 열병식에서도 트랙터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트랙터가 단순히 농기구가 아니라 무기로도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이것은 본인들이 지금 사실상의 내전 선동을 하기 위해서 저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의 말과도 일맥상통하는 지점들이 있다고 보고 민노총 같은 경우에는 양경수 위원장 그 사람은 지금 경기동부연합과 아주 가까운 관계입니다. 그리고 또 경기동부연합은 이재명과도 매우 가까운 연관성이 그렇죠. 있죠. 네. 통진당 이석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체성이 불분명한 그리고 공산사상을 추종하고 북한을 추종하고 있는 세력들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선동을 하기 위해서 저런 식으로 폭력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경찰도 그렇고 엄격하게 지금 단속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렇게 반국가 세력들이 들고 일어나는 모습을 봤을 때 그럴수록 대통령의 복귀가 더욱더 절실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게 단순한 어떤 평화 집회를 하겠다고 트랙터를 끌고 온 게 아니잖아요. 안 된다고 하니까
트럭까지 실어서 가져온 건 일단 무슨 뜻이냐? 저 사람들 뒤에 돈이 있다는 뜻이에요. 자금이 있으니까 트랙터를 동원하고, 여러분 트랙터를 트럭으로 올리는 것도 다 돈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엄청 비싸겠죠? 트랙터가 워낙 무거운 중장비니까. 그걸 싣고 여기까지 온다? 자금이 있다. 자금이 있다는 건 무슨 말이냐? 조직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 조직이 북한과 연계되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거는 민노총 간첩 사건에서 다 판결문에 드러난 내용이니까. 그래서 저 조직을 우리가 어떻게 깨야 되느냐?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 당연히 우리의 광화문 집회, 여의도 집회 더 많이 나와서 기세로 확 억눌러 버리는 게 제일 중요하고, 우리가 유튜브 좋아요 댓글 달고 주변에 널리 퍼뜨리는 여론전도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좀 이번에는 절박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마음이 편해지면서 아, 대통령님 돌아오시겠구나 싶은 것도 맞지만, 동시에 반성하지 않고 저 트랙터 같은 사람들이 너무 설치지 않도록 일선 경찰한테 적극 연락하고 우리 방 의원실한테 문자하고 전화하고 해서 사회를 바꿔나가는 일에 매진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저 장면을 보면서 마치 북한군이 쳐들어온 것과 같은 인상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너무 좀 폭력적인 장면처럼 네. 보이거든요. 그리고 저런 부분들에 있어서 경찰이 그러니까 배려를 해줄 필요가 없는데, 그렇죠. 유독 저런 폭력적인 행태에 대해서는 배려를 한다거나 이해 폭이 넓은 것 같아요. 민노총 앞에만 서면 벌벌벌 떨어요. 민노총한테는 그렇게 맞으면서도 무슨 말도 못하면서 애국 집회에서 평화 집회하는 국민들에게 겁을 준다거나 이런 모습들도 더 이상은 나오지 않았으면 합니다. 네, 저 지금 이제 남태령에 한창 화제가 집중되고 있는 트럭과 트랙터, 정말 환장의 커플이죠. 환장의 콜라보 현상까지 짚어봤는데, 이게 결국에는 저는 민주당이 부추기는 효과가 있다고 봐요. 민주당의 말이 과격해지잖아요. 최상목 몸조심해라 막 이러고 헌재도 이제 막 때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민노총이나 뭐 전농이나 다 사실상 민주당의 하부 조직 아니겠습니까? 네. 그 중에서 돈을 원하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서 돈을 엄청 챙길 거고, 그게 아니라 권력을 원하면 비례대표 쏙 받고 민주당 국회의원 되는 게 이제까지 전농과 이 체육협회가 해왔던 관행적 모습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재명한테 지금 비교적 차갑게 나오지만 이 2심 재판이 그 고등법원 소나기에 달렸다는 거 그렇게 반가운 이슈는 아니고요. 내일 오후 2시에 어쨌든 그러거나 말거나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가 됩니다. 네. 저도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내일 오후 2시에는 일찍 아트에 도착해서 핸드폰으로 방송을 보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당연히 유죄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1심 판결이 뭐 크게 뒤집어질 상황인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계속 위중교사 관련해서도 뭐 위증은 있었지만 위중교사는 아니다 뭐 이런 이상한 말들도 계속 나왔었는데, 지금 그때와 지금과 또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1심 판결에서 크게 벗어나는 판결 결과가 나올 것 같진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위험한 사람이 당 대표의 지위를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정치에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민주당도 팔아먹게 생겼죠, 이제. 네, 지금 사실 민주당이 저는 정상적인 정당인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위한 사조직으로 이미 변질이 되었고, 공산당과 똑같은 모습을 그냥 보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저는 앞으로 정치적으로든 법적인 방법으로든 저는 평가나 처분이 내려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같은 맥락에서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지은 잘못에서 벗어날 길은 없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법조인들 많이 만나보니까 김문기 전 처장 관련해서는 혹여나 감형이 나올 수도 있대요. 재판부 재량이나 판단에 따라서. 그런데 백현동 토지 용도 변경 허가 부분은 옛날에 이재명을 풀어준 사람이 화천대유 로비 받았던 권순일 전 대법관이잖아요. 상심에서 무죄로 풀어준 게 권순일이 와도 안 된대요. 왜? 이재명이 옛날 성남시 공무원들을 자기가 증인으로 불렀대요. 그러면 자기가 신청한 증인은 보통 부른 사람한테 좀 좋은 말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부르는 거잖아요. 네. 이 사람이 나한테 불리한 말 할 것 같으면 내가 굳이 그 사람을 증인으로 부를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나온 증인들이 전부 다 이재명한테 불리한 이야기만 한바탕 쏟아놓고 갔대요. 특히 협박받은 적 없다. 실무자들이. 윗선에서도 협박받았다는 소리 들어본 적 없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네. 그걸로 일부 감형이 돼도 집행유예가 좀 적어지거나 또는 벌금 700, 800 정도가 예상되는데 1심 그대로 나면 제일 좋죠. 오히려 더 무겁게 나면 더 좋고.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 그럴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가운데 민주당의 어떤 이런 오바, 집단 관계가 계속되고 있고, 우리는 차분하게
민주당의 어떤 내전 유도에 말리지 않으면서 폭력 사태에 우리가 휘말리면 온 언론이 또 나서서 우리를 극우다 뭐다라고 막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딱지 붙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네, 이 장애 집회 나가보고 준비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언론이 극우라고 하든 말든 그건 이제 우리가 신경 쓸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네. 이미 그런 프레임이 지금 다른 나라의 기성 언론들과 좌익 기득권들이 좀 많이 깨졌죠? 다 사용해 왔었는데요. 이제 그러한 세뇌로부터 국민들이 전부 다 벗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우리가 떳떳한 행동을 하면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그런 폭력 사태를 주의해야 하는 것은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런 일이 그런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집회에 참석하시는 분들께서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대한민국 위기 상황에 대해서 정말 공포감까지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럼요. 그만큼 네. 절실한 심정으로 지금 기도도 하시고 단식도 하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의견을 지금 표현해주고 계신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안전입니다. 그래서 절대 다치시는 일이 없도록 맞아요. 각별히 유의를 좀 하셨으면 한다라는 말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내일은 이재명 운명의 날을 맞이해서 저희도 오후 2시부터 라이브를 진행합니다. 이재명의 재판 선고, 장례찬의 정치펀치에서 내일 오후 2시에도 확인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트랙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북한의 열병식에서는 군사 장비로 쓰이는 무기입니다. 이게 이동수단이지만 보니까 좀 위험한 미사일 같은 거, 소형 미사일이나 폭탄 같은 거 싣고 다니기 참 좋은 구조예요. 네. 그리고 사람이 접근하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미니 탱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저렇게 수십 대씩 띄워서 고속도로를 점거하겠다고 경찰과 실랑이를 펼치고 있으니 마음 같아서는 적어도 저런 사람들한테는 경찰이 좀 공권력을 강하게 써야겠다. 저는 좌파들도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게 저런 게 좋아 보이나요? 그런가 봐요, 진짜. 깃발 옛날에- 저렇게 막 하고 하는 게. 옛날에는 뭐 촛불 집회 하면서 그런 뭐 이야기들을 하더니 이제 그냥 아예 대놓고 폭력 집회하고 뭐 사람 압사시킬 정도의 위협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그리고 저 깃발 같은 거 보면 태극기 빼고 다 있습니다. 정말 지저분하고 난잡합니다. 태극기는 없어요? 네, 태극기는 없더라고요. 참나. 제가 주말에 가서 쓱 훑어봤는데 태극기가 있었는데 무지개 태극기가 있었습니다. 아유, 그것도 뭐 키형가 뭔가인가 보다, 그러면. 네, 그래서 엉망이거든요. 근데 저런 게 좋아 보여서 저기에 함께 하고 있나? 그것도 저는 정말 정치에서 벗어나서 그냥 일반적인 시각에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납득이 안 되고 누가 봐도 저렇게 트랙터를 끌고 와서 겁을 주는 모습들은 부정적으로 비춰지는 건데 왜 저런 부분에 있어서 찬동하고 있는 것인지도 쉽게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전략은 이거였던 것 같아요. 대통령 탄핵이 먼저 나온다. 그리고 나면 그 분위기에 묻혀서 이재명의 2심 선고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게 된다. 그러니까 그게 저는 어이가 없는 게 처음부터 비상계엄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이게 내란이라고 확정짓고 그들이 선동한 게 너무 웃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 내부에서도 그에 동조했던 사람들이 많잖아요. 가령 한동훈 전 대표라거나 그 사람 말고도 너무나도 많았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함께 한 팀이 돼서 그 사람들이 마치 비상계엄은 내란이다라고 확정짓고 따라서 탄핵이 되어야 된다라고 본인들끼리 정해진 답이 있는 것처럼 질주를 했지만 비상계엄이 헌법상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걸 사용했다고 내란으로도 볼 수가 없는 것이고 본인들이 탄핵안을 통과시켰을 때도 내란죄 명목으로 통과시켜놓고 나중에 또 내란죄를 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엉망진창으로 해왔으면서 이게 지금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것도 저는 사실 조금은 멍청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무조건 대통령 탄핵이 된다. 그러면 그 분위기로 그냥 한 큐에다 네. 덮고 쓸고 가겠다라는 게 민주당의 전략이었던 네. 것 같은데 벌써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중앙지검장, 그리고 어제는 한덕수 총리까지 줄기각으로 다 직무에 복귀하면서 민주당의 어떤 계획, 예상 등이 전부 어그러졌다. 네. 그로 인해서 민주당이 지금 집단적 광기를 부리고 있다라는 게 현 정국을 요약하기에 가장 적당한 말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리고 아무리 그 사람들이 허위 선동을 한다고 해도 그리고 온갖 기성 언론을 동원해서 이런 식의 선동을 한다고 해도 사실과 원칙을 바꿀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럼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에 근거해서 원칙에 따라서 그들이 지금까지 본인들의 정치적인 선동 목적으로 자행해온 탄핵들이 전부 다 기각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에 대해서도 당연히 저는 대통령 탄핵안에 대해서도 당연히 저는 각하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합리적이죠. 네, 근데 가장 원칙적인 판단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기각이든 각하든 5대3이든 4대4든
대통령이 나오시기만 하면 너무 좋겠다는 마음이 막 드는 것 같아요. 직무에 복귀만 하면. 지금 네. 가장 중요한 것이 대통령의 직무 복귀이기 때문에 앞서서 국무총리가 복귀를 하고 뭐 다른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 당과 그리고 우리 당을 지지하고 계시고 대통령을 지지하고 계신 국민들이 가장 집중하고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저는 대통령의 직무 복귀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일 잔치국수 사놓으라라는 분들도 있었고요. 이재명의 운명의 날, 내일 2심이 선고되면 민주당은 아마 더 미쳐날 텐데 우리가 그걸 미리 알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저들이 지금 계속 내전 이야기하는 건 뭔가 우리 쪽 보수 우파들을 자극해서 진짜 폭력 사태나 충돌 사태를 일으키고 그걸 가지고 언론 플레이에서 여론을 만들려는 꼼수가 전 눈에 너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받아도 집회 현장에서는 거리에서는 꾹 참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서부지법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저희 젊은 시각 송교 같은 경우는 서부지법 안에서 멀뚱멀뚱 촬영만 하고 있다가 잡혀가서 구속까지 되어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저 트랙터 몰고 온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1부는 서울시내 들어가고 1부는 못 들어가고 돌아가면 끝이다. 상주로 내려가면 끝이다. 이건 너무나 불합리한 것 같다. 네. 공평하지 않고 정의롭지도 않다라는 말씀 제가 용기 있게 드립니다. 네. 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저는 원칙과 상식에 근거해서 판단을 하면 답은 정해져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도 좀 안타깝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본인들이 아무리 망상적인 선동을 한다고 해도 있는 사실을 바꿀 수가 없을 텐데 그렇죠. 전략을 전부 다 망상에 근거해서 선동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더욱더 납득이 안 되는 거고 계속 내전이라는 단어를 12월부터 이재명 대표가 썼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12월에 중국 공영 언론을 만났었는데 그 자리에서도 무슨 전쟁, 개미를 뭐 없애니만 이런 이상한 이야기들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또 본인이 만약에 지금 비상계엄이 만약에 어떻게 됐으면 내가 뭐 꽃게밥이 됐을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지금 그것도 항의 많이 받았죠. 네, 최근에는 무슨 방탄복을 입고 이렇게 하는 행동들이 굉장히 의아합니다. 그리고 정말 어떤 모종의 세력으로부터 협박을 당하고 있다면 그걸 밝혀주시는 용기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굉장히 의아한 모습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 무슨 목적으로 이렇게까지 치닫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남태령에 집결한 전농들과 트랙터 운전수들 모여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계속 언급하는 것처럼 민주당의 집단 관기와 민주당의 패닉이 주변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쳐서 저런 이 좌파 시민단체들이 트랙터 30대를 끌고 오도록 만드는 기폭제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저 장면에서도 지금 태극기가 없어요. 이로 인해 대한민국이 얼마나 더 큰 혼란을 겪게 될지 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의 마지막 소식은 요거 하나 짚어볼게요. 이해우 동아대 총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의대생들이 집단 최면에 빠진 것 같다. 재적을 놓겠다는 학교의 입장이 엄포가 아니다. 서울 시내 주요 대학을 비롯한 전국 각지의 의학대학교에서 이번 연도에는 복귀해라. 이번에 복학가 나면 이제 영영 재적이다. 라는 거의 최후 통첩을 날렸어요. 네. 그러니까 죽어도 복귀 안 하던 의대 재학생들 한 50% 정도가 복귀를 했다고 하는데 요 의료개혁과 관련된 진행사항 좀 어떻게 생각하셔요? 참 이것도 정말 오랫동안 끌어온 이슈였는데 맞아요. 네. 진짜 굉장히 난항을 겪고 2023년부터죠. 계속 네. 이렇게 지속되어 왔었는데 저는 의대생들이 만약에 복귀하지 않으면 제적이 되는 것은 당연한 원칙에 따른 처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일방적인 주장만을 고집한다고 해서 상황이 바뀔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충분히 협상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은 제한이 서로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게 언제까지 끌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지금 신입생들도 이미 들어온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런 처분들이 내려진 것 같고요. 지금 의료개혁에서 의대 증원 이슈 말고 다른 여러 가지 필수 의료 패키지나 그런 정책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정책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토론이 필요하고 이제 여러 가지 왈가왈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증원 이슈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고집만 부리는 것이 반드시 해답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지난해와 다르게 올해까지도 등록하지 않은 휴학자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전국의학대학교 협의회에서 재적 유급할 수밖에 없다. 구제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니까요. 저는 뭐 의료개혁 관련해서 불편한 마음 가지는 의사분들 마음도 존중을 합니다. 이해를 해요. 그러나 한창 까마득한 후배인 의대생들이
인턴 레지던트들이 현장 복귀해서 환자 살리는데 그거는 명단 만들어가지고 마치 블랙리스트처럼 얘네들 왕따해라 이렇게 선배들이 주동하는 건 이 의료 이전에 대한민국의 남자로서 할 수 있는 짓이 아니다. 그런 기대를 좀 가지면서 내일 또 교육부의 요청으로 방심위에서 의사 커뮤니티 사이트에 대한 어떤 민원과 징계 절차 개시를 의논한다고 하는데 네. 그 와중에 좀 이 뉴스가 눈에 유독 딱 걸리더라고요. 제가 또 대통령님이랑 뵙고 했을 때 얼마나 의료개혁의 진심인지 의료개혁 의사수를 늘리는 것이 얼마나 어렵지만 본인께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인지에 대한 진심을 여러 번 토로하시는 걸 곁에서 지켜봤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일단은 이 다음을 생각하지 말고요. 지금은 어쨌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럼 이제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이 일단 복귀하는 게 최선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복귀하는 좋은 결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지금 의대 증원에 대해서도 초반부터 네. 뭐 단계적 증원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있기는 했습니다만은 저는 이 증원이라는 것이 지금 20년 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기 때문에 또 지금 이게 우리가 메인 어젠다로 다룰 때가 아니면 증원하기 어렵다라는 판단 때문에 논란이 있더라도 강행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의대생들도 본인들이 저는 하루빨리 복귀를 해서 여러 가지 의료 정책들에 대해서도 안을 내고 논의를 하고 이런 과정들을 이어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의료개혁 문제까지 이야기 쭉 해봤고요. 내일은 빅뉴스들이 많이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의 2심 선고라는 운명의 날. 이게 2시부터 고등법원이 선고를 하면 한 2시 10분, 20분쯤에는 선고 결과가 뉴스로 생중계가 될 것 같아요. 내일 오후 2시 장례찬의 정치펀치에서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과 함께 이재명의 운명의 날 2심 선고 저희가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판결문 바로바로 입수해서 전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백지원 부대변인 오늘 저랑 많은 이야기 했잖아요. 좀 어떤 우리가 이야기한 것 중에서나 이야기하지 않은 부분 중에서 이런 뉴스 우리 시청자들이 좀 관심 가지고 봐달라. 좀 애정을 가지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 지원이 필요하다 하는 어떤 사건이나 뉴스가 좀 있을까요? 지금 저는 지금 악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좀 더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이 지금 우리가 다룬 법안들 외에도 정말 많은 악법들을 지금 쉴 새 없이 발의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전국에도 무조건 통과시키고 강행시키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스스로 이제 청원 활동이라든지 입법 반대 의견을 낸다거나 이런 움직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많은 분들께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일상에서 핸드폰이 있으면 접속해서 하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의 목소리를 좀 확대해서 그들에게 존재감을 알릴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 과정에 있어서 지금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도 불신이 많이 팽배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에서도 의심스러운 행동은 좀 자제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가령 뭐 장애 집회를 하지 말라 뭐 이런 이야기는 특히 당 지도부가 할 얘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거듭 강조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복귀를 하실 때까지는 최우선 순위로 우리가 이 부분들에 있어서 이 가치 싸움에 있어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점을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백지원 부대변인과 함께한 장례찬의 정치펀치 다양한 소식 전하면서 민주당이 왜 이렇게 이상한 법안들을 많이 추진하는 것인가. 이제 하다 못해서 한덕수 총리와 뭐 최상목 대행 탄핵도 얘네가 이제 본회의에 다루려고 해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좀 부정적이라 상정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마은영 임명 안 하면 한독수도 탄핵한다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까지 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부대변인님 그러면 민주당이 정말로 최상목 대행 실효성 없는 탄핵 그리고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시도 드라이브를 걸까요? 내일 만약 이재명의 2심 선고가 나왔어요. 네. 근데 내일 이제 헌재에서 선고 기일을 안 잡으면 이번 주에 대통령 탄핵 선고는 또 없이 다음 주로 사실상 4월로 가는 거잖아요. 네. 그 상황이 되어버리면 그 상황이 되어버리는 경우에 과연 민주당이 이 한덕수 총리에 대한 실제 탄핵 드라이브를 걸지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먼저 27일에도 저는 그 헌법재판소가 다른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대통령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는 좀 어렵다. 어렵다라고 네. 좀 전망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우리의 상식 범위 안에서 움직이질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온갖 할 수 있는 것들은 전부 다 해서 총력전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본인들이 탄핵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파장이 컸습니다. 특히 지금까지도 이제 뭐 탄핵을 찬성하거나 이랬던 사람들조차도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본인들이 또 탄핵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많이 돌아섰거든요. 그런데 저는 민주당은 끝을 모르는 집단이고 상식을 모르는 집단이기 때문에 어떤 카드든지 다 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임명 강행이 그들의 최우선 목표인 것 같은데 저는 이 또한 납득할 수 없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대통령의 탄핵 재판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던 재판관이 뒤에 갑자기 임명이 된 다음에 인용 의견만 낸다라면 어떤 국민이 이런 상황들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그들이 아무리 이런 부분을 강행을 하려고 한다고 해도 이것이 쉽게 이루어지긴 어렵다라고 보고요. 8인 체제 안에서 대통령의 탄핵 재판에 대한 결과는 나오게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또한 지금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4월 중순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도 그 이전의 결과를 내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전망을 합니다. 근데 그 짧은 과정에 있어서 지금 남태령에 또다시 불법 집회를 한다거나 또 민노총이 또 폭력 집회를 하려고 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 우리가 12월에 봤던 그런 극한의 모습들이 또다시 이제 수면 위로 저는 올라올 것이라고 보거든요. 따라서 우리도 총력전을 기울여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의 가치를 반드시 지켜내야겠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백지원 부대변인과 함께한 장례찬의 정치펀치 다양한 소식 다루고 전망해봤고요. 여러분 아무래도 이번 주에 메인 이벤트는 사실 내일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이제 사형 선고에 준하는 정치적 사형 선고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국회에서 2심 공직선거법 유죄 판결이 어떻게 내려지는지 특별히 내일은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님의 탄신일 150주년과 똑같은 날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더욱 남다를 것 같습니다. 그 이승만 대통령님의 기운을 받는다면 이재명 대표의 재판 2심 결과도 혐의가 그대로 입증되어서 1심과 마찬가지로 거의 굳어지지 않을까 싶네요. 네. 오늘도 뭐 백지원님 화이팅 하는 댓글들 정말 똑소리 난다는 댓글들 응원하는 댓글들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백지원 부대변인 여러 다른 방송 나갈 때도 여러분 응원해 주시고요. 보신 분들은 다른 분들 보실 수 있게 실시간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아투TV 구독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전 내일 오후 2시 박민영 대변인과 함께 이재명 재판 중계하러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